안녕하세요, 두두부부입니다. 저희는 2022년 1월 히말라야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2023년 끝자락에 또다시 히말라야로 향할 예정입니다. 세상에는 한 번도 히말라야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만 히말라야에 간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던데 정말 그런 걸까요? 이제 한참 히말라야로 떠날 짐을 챙기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내용 중 하나가 히말라야에 무엇을 가지고 갔나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히말라야 여정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는지 함께 짐을 패킹해 볼 예정입니다. (2022년 1월에는) 크게 두 곳의 히말라야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다녀왔어요. 안나푸르나 봉우리에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를 향해 올라가는 여정이었는데요. 이 코스는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히말라야 코스 중 한 곳일 것 같아요. 1월 초에 다녀와서 제법 춥긴 했는데 낮은 곳부터 걸어 올라가다 보니 낮은 지대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춥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두두부부 둘 다 생각보다 추위를 덜 타는 체질이에요. 여기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입니다. 2022년의 두 번째 일정으로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포카라를 떠나 쿤부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녀왔는데 1월 중순에 다녀왔고요. 아무래도 추위가 좀 더 깊어진 겨울이기도 했고 고도도 높다 보니 안나푸르나 지역보다 조금 더 춥기는 했어요. 추위가 있긴 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아서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디를 가느냐? 이번에도 크게 두세 곳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안나푸르나 서킷을 다녀올 예정이에요. 안나푸르나 둘레길이라고 하면 되려나요? 안나푸르나를 중심으로 두고 한 바퀴 도는 코스인데 원래는 좀 더 낮은 곳부터 시작해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방식이었는데 점차 도로가 개발되면서 더 높은 곳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한 뒤에 걷게 되다 보니 거리는 점차 줄어들어서 대략 120km 정도의 여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가려고 했지만 못 갔던 마르디 히말 쪽 코스와 히말라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으로 손꼽힌다는 랑탄 코스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히말라야는 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지만 2022년 히말라야 일정과는 또 완전 다른 코스를 가다 보니 더더욱 설레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히말라야에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가는지 소개해볼게요. 히말라야에서는 코스마다 로지가 잘 갖춰져 있어요. 이번 히말라야에서도 로지에서 생활할 예정이기 때문에 텐트는 가져가지 않고 침낭만 가져갑니다. 로지에서 이불을 제공해 주는데 보온이 좀 더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조금 가벼운 3계절용으로 챙길 예정입니다.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를 꽂아야지 그러면. 요즘에 무선 충전되는 거 몰라?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충전이 돼.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만땅으로 채워져 있을 거야. 잘 때의 보온을 위한 것으로 침낭을 챙겼다면 걸으면서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멀전시 블랑켓도 챙겨가고요. 로지에 도착한 이후 발을 좀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 패딩으로 된 캠핑 슈즈를 준비했고요. 날찜 물통도 챙겨갑니다. 뜨거운 물을 이 물통에 담아 품고 잘 예정이에요. 고도 적응을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기도 하니까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비상의약품들을 준비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감기약과 소화제도 챙기고 밴드와 연고, 소염 진통제도 챙겼습니다. 고산병을 대비하기 위한 약은 네팔 현지에서 구매할 예정이에요. 장거리 하이킹 때 꼭 챙기는 손톱깎이도 잊지 않았고요. GPS 기록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챙깁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지난 히말라야 때 고도나 하이킹 거리를 측정할 때뿐만 아니라 탄소 포화도를 측정해줘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올 여름부터 사용하고 있는 위성통신 장치도 챙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SOS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는 장치예요. 멋진 히말라야의 모습을 담기 위한 고프로도 챙겨가고요. 산에서 필수 장비인 헤드램프도 준비했어요. 이 모든 전자기기들을 충전할 충전기기도 준비합니다. 겨울철이기도 하고 높은 설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파이크, 아이젠과 스펠츠도 챙겨갑니다. 또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등산 스틱도 챙겼고요. 아무래도 옷차림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하이킹 할 때 레이어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히말라야 여정을 하다 보니 이곳이야말로 고도에 따라 온도가 많이 달라지고 해가 있고 없고에 따라 많이 달라지다 보니 정말 레이어링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레이어링을 열심히 해서 입을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능에 맞게끔 의류를 준비했고 여러 겹을 겹쳐 입으면서 입었다가 벗었다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찌에 도착해서 자기 전까지 생활할 때 입기 위해 패딩 바지도 준비했고요. 잠잘 때 신기 좋은 울 소재의 양말도 챙겼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겨울철이고 해발 5,000m를 넘게 오르는 여정이다 보니 보온을 도울 비니, 버프, 장갑 등을 챙겼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파우치에 넣어 가방 속에 넣을 예정입니다. 치킨 리트 먹었는데 그 치킨만 정직하게 맛있어요? 맛있어. 뜨거워. 계란 봐. 계란이 실하게 나왔어. 우와. 우린 또 특이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제랑. 히말라야 하이킹 코스에서는 로찌가 있기 때문에 로찌에서 숙박뿐 아니라 식사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식사는 거의 로찌에서 사 먹을 예정입니다. 다만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에스프레소를 내려 마실 수 있는 에어로프레스를 가져가 볼 예정이고요. 미네랄 워터를 사 먹기보다는 직접 정수해서 먹기 위해 워터 정수 필터도 챙겨갈 예정입니다. 행동식 같은 것들은 네팔 현지에 도착해서 구매할 예정인데 비상식량으로 라면이나 어묵탕 같은 한국의 맛이 그리울 것 같아 스프나 건조블럭 국 같은 것을 준비해 갈 예정이에요. 이번 히말라야 여정의 짐 패킹 영상 잘 보셨나요? 겨울산 그리고 높은 고산은 꽤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잘 준비를 해서 다녀온다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할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것들이 정답은 아닐 테지만 유익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짐을 다 챙기고 나니 히말라야에 가는 곳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잘 다녀오도록 할게요. 길이에서 만나요. 시우온다 트레일.